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부흥초년생 이강민입니다. 2019년 10월 13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야외로 외출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특별히 뭐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가을 날씨는 상당히 좋죠. 예, 그런 날씨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날씨 따라서 지수도 시장도 조금 좋으면 좋을 텐데 현재 시장은 약간 애매한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를 얼마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잘 대응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곧바로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특징주 그리고 추천주 리뷰 시황 이렇게 간략하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특징주는 로고스바이오 그리고 아난티 두 개를 골라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로고스바이오인데요. 로고스바이오 특별한 이슈는 없죠. 뭐 특별한 호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바이오가 조금 반등을 했어요. 제약업종을 보실까요? 제약업종. 자, 조금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특히 이제 기타 서비스. 이 바이오 대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동안 급락했었던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바이오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바이오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소형주들 갑자기 한 번씩 움직이는데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신규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주들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이 있으면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로고스 바이오는 단기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조정받으면은 한 번 정도 단기로 좀 들어가 볼 만할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 조정만 좀 받아주면은 좀 아래에서 한번 좀 들어가 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찰하셨다가 바이오가 갑자기 급락한다거나 뭐 그런 흐름만 아니라면은 조정받으면 한번 들어가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아난티인데요. 아난티는 대북 테마죠. 북한하고 미국하고 실무 협상이 결렬됐죠. 북한은 사실 뭐 급할 게 없어요. 얻을 거 다 얻었죠. 작년 1월부터 미국하고 한국한테 일단 손을 내밀었었죠. 한국이 도와줬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입장에서는 뭐 현명한 행동은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뭐 그래도 큰 불상사는 막았기 때문에 잘한 걸로 볼 수도 있지만은 북한이 오히려 시간을 벌면서 무기를 완성하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미국한테 굉장히 그 배짱을 부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라는 인물이 철저히 본인 이익 중심으로 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년에 선거만 생각하는 상황이에요. 특별하게 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죠. 최근에 터키 사태도 마찬가지죠. 트럼프가 방관해서 결국은 터키가 쿠르드족을 침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수도 급락했었고 그랬는데 트럼프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본인이 그냥 의도하는 대로 하고 싶으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북한 관련주들은 바닥에서 움직일 때 계속 좀 횡보하고 있을 때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때 그때 뭐 소액으로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뭔가 크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기는 좀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뭐 아무리 뭐 협상을 하고 또 만나자 그런 얘기를 해도 북한에서 특별하게 본인들이 좀 곤란한 상황이 오지 않으면은 안 만날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하고도 시간만 좀 질질 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올해까지 뭐 시한을 뒀지 않습니까? 여기 지나가면은 미국도 정신 없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신경을 쓸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10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점에서 계속 횡보가 나오면은 한 번 정도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는 거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버스를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 결국은 추세적으로
갈 걸로 보기 때문에 인버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또 조정받으면서 기회가 오니까 지수 참고해서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없는 분들은 인버스는 있어야 돼요. 지수가 어차피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버스는 가지고 가자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황인데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이번 주에 반등이 나왔어요. 장 후반에, 이 주 후반에 반등이 나왔죠. 수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코스닥은 이렇게 반등을 했고요. 코스피는 금요일에 반등이 나오면서 결국 반등이 나왔어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불안했었죠. 어쨌든 급락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주에 다시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반등이 나왔어요.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뭐 특별한 흐름이 없었어요. 선물 쪽에서 조금 매수를 해주는 하지만 청산하는 흐름이었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오히려 또 매도하는 흐름이 나왔었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니까 조금 청산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뭐 큰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기관을 보면은 기관은 코스피에서 조금 더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었어요. 연기금을 한번 보시도록 하실까요? 자, 연기금 쪽에서 약간 또 다시 또 조금 매수를 해주는 그런 상태였었고요.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그 정도 수치는 아니었었고요. 개인들을 보면은 개인들은 오락가락 합니다. 그런데 코스피 쪽에서 좀 매수하는 흐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단기 반등 정도는 가능을 해도 크게 갈 만한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으로는 특별한 게 없고요.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계속 매도하는 흐름이라는 것. 결국은 어떤 추세적인 흐름이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반등이 나와도 추세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추세적으로 좋게 보면 계속 매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선물 쪽에서만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옥신각신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뭐 단기적인 흐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번 주에도 미국이 시장을 그동안 만들었다는 것이죠. 급락 그리고 또 이제 급등하니까 한국이 따라가는 그런 흐름인데요. 급락했을 때는 급락했을 때 미국이 터키 사태를 적극 개입하지 않으면서 방관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개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터키가 곧바로 쿠르드족 자치구를 공격을 했죠. 그러면서 뭐 사상자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남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경도 안 쓰고요. 뭐 남의 나라 국민들이 죽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예,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좀 사태가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미국은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뭔가 개입하기도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중재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미 전쟁이 터졌는데 중재가 가능하겠습니까? 미국이 계속 전쟁하면은 니들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가 개입을 하겠다. 군사적인 개입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발언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시장이 급락했었는데 이번 주에 또 반등이 나왔어요. 몇 가지 요인이 있죠. 한 번 반등이 나오고 조정받고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그리고 또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어요. 지표가 워낙 좋지 않은 게 나와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업률은 사상 최저 아닙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이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압박을 합니다. 금리 인하 해라. 야, 내가 대통령 하고 있는데 내년에 선거 있는데 니들 그 시장 안 좋으면 안 되니까 금리 인하도 하고 해. 막 이제 압박을 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이익밖에 그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연준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만약에 실제로 진짜 현재는 경기가 완전히 침체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좋지 않았을 때 쓸만한 카드를 남겨둬야 되는데 트럼프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연준도 답답할 거예요. 그리고 파월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트럼프한테 굴복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연준에서 좀 밑밥을 깔아놨죠. 지금 이제 추가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반등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선반영되기 때문에 지수나 시장에 먼저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먼저 반등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길게 보면은 실제로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미 지수에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중무역 협상은 결국은 미국이 관세를 유예를 하죠. 농산물을 중국 쪽에서 뭐 조금 더 사주죠. 이게 뭐 큰 것도 아니고 뭐 몇십억 달러를 더 아니 뭐 엄청나게 더 사주는 것도 아닌데 지금 미국의 어떤 정치권이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얻은 게 없다. 중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관세 유예를 이끌어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세가 그동안 뭐 25%였기 때문에 이걸 5% 올리는 게 상당히 크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관세 유예가 됐어요. 미국은 얻은 게 없어요.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또 미국 기업들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이런 것들 전혀 중국으로부터 끌어낸 게 없습니다. 그리고 홍콩도 역시 뭐 홍콩 사태 관련해서도 큰 이익을 보지 못했다.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단기적인 거예요. 단기적인 거. 트럼프가 그동안 했던 행동들을 보면은 당장 다음 주라도 중국하고 협상은 잘못됐다. 우리는 다시 협상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번 주에는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싫었는지 그냥 뭐 협상단이 협상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트럼프가 지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특별한 어떤 의미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한 달이 갈지 또 하루가 갈지 아니면 1년이 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조금 있으면은 다시 또 뭔가 그 이슈가 없으면은 이슈를 만들 거예요. 가장 좋은 게 중국이죠. 중국을 내가 엄청나게 괴롭히면서 뭔가 많이 얻어오려고 노력하고 있어. 중국을 지금도 다시 괴롭히기 시작했어. 어때? 국민들 나 잘하고 있지?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준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지는 이런 상황이라서 단기적으로 조금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좀 해소가 되는 분위기인데요. 이게 또 누구로 들면은 다른 걸로 만들어야죠. 중국은 계속해서 얻어 터질 겁니다. 아마 이게 당근과 채찍을 계속 맞을 거예요. 예. 아마 당근으로도 맞고 채찍으로도 맞는 중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은 본인들이 뭐 우리는 강한 나라다. 미국한테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뭐 그렇게 쉬운 나라가 아니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을 계속 괴롭혀 줘야지 중국이 따라잡는 속도도 느리고 결국은 그런 상태가 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괴롭힐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완벽하게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또 뭔가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자, 한국 시장입니다. 한국은 흐름이 좋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더 나올 것 같아요. 미국이 금요일에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월요일은 시장이 더 반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 반등 가능성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역시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 한국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건 수급적인 것도 있고요. 또 삼성전자죠. 예,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다시 가격이 거의 뭐 목구멍까지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부담스러운 가격까지 왔습니다. 가봐야 크게 뚫지 못해요. 그리고 또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내년에 5% 정도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원활하게 이게 어떤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매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이익이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 진짜 이거 제대로 방해를 하게 되면은 수율이 안 좋아져요. 다른 쪽에서 뭐 불화수라든지 이런 것들로 대체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순도면에서 일본 제품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이제 불량이 나오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100% 대체되기 힘들기 때문에 일본에서 문제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여러 분야에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한국의 경기 침체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해도 이전에 그 폭발했던 흐름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반짝 뭐 종목들이 반등할 수는 있어도 크게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결국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또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 지수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뭐 현재 상태로는 한 2070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는 봐요. 그런데 이제 전고점 부분까지 갈 것인지 그게 문제고요. 어쨌든 가더라도 넘어서서 크게 가는 그런 흐름은 어렵다고 봅니다. 역시 이 고점에서 90포인트가 꺾였어요. 단기적으로. 이게 추세적으로 가는 흐름이라고 하면 눌림목이에요. 눌림목으로 찍고 딱 가는 흐름인데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역시 단기 반등 살짝 하다가 결국은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결국은 다시 내려올 흐름이라고 봅니다. 추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단기 흐름만 관찰하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미국 시장만 보셔도 돼요. 미국이 급등하면은 결국 반등이 나오고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락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미국만 관찰하자. 뭐 이 정도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장중에 미국 선물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규장에서의 결과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관점에서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은 지수가 적당히 움직일 때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적당히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매매는 적당히 하세요. 지수가 여기서 2000선 꺾여서 내려가면 그때 뭐 비중도 확 좀 줄이시고 단기 매매만 계속 반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은 역시 테마주도 순환매가 좋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미세먼지 그리고 뭐 5G 이 정도 되겠죠.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들은 많이 빠졌으니까 좀 저점에서 들어가서 기다려 보시고요. 계속 빠지면은 손절 짧게 마이너스 5% 정도 잡고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상황까지는 왔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다음 주는 역시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꾸준히 관찰하시면서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반등 좀 나오다가 다시 꺾일 것 같아요. 지수는 혹시 그런 측면으로 보고요. 많이 가면 2070 뭐 이 정도까지 여기에서 좀 위아래 좀 이 정도 보고 있고요. 여기 뚫고 뭐 계속 간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지수의 추세 흐름에 대해서 잘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차피 또 전반적인 추세적인 흐름 그리고 다음 주의 전반적인 흐름은 반등 나왔다고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일 시황 계속 나가니까요.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19년 10월 13일 일요일 무료 방송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장의 방향을 잡고 간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등이 계속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2100선 근처 가면은 그때는 굉장히 버거워져요. 거기가 더 이상 계속 가기는 어려운 그 정도 상태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간다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평택천넘TV 유튜브에서 다양한 컨텐츠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내용이 괜찮다 그랬을 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13일 일요일 무료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